특히 농장에서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곳에서 이제 구매한 그죠? 자재로부터 그냥 우리가 뭐 어떻게 되면 이제 조립한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나무가 그죠? 네모난 나무들을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못질해서 조립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복숭아 담아서 이제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받침대라는 게 뭘까요? 나무 받침대라는 결국 농산물의 정의와 맞지 않는 거죠. 소위 이 법령에서 제시된 농산물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맞지 않은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예? 아는 것이다. 또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산물의 어떤 것과도 우리가 같지 않다는 거죠. 어떤 것과도 뭐 맞는 게 없다는 뜻이죠. 맞는 게 없다. 따라서 이런 나무 받침대를 생산하는 것 자체는 콜롬비아 농촌기법법에서 보호하는 그 활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될 수가 없다. 그죠? 이게 지금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 농장주가 굉장히 그 불리한 그런 입장이 되겠죠. 이제 오히려 코스트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케이스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심법원의 그 어떤 이 사건을 기각한 원심법원의 그죠 명령을 이제 결국은 고등법원에서 뒤엎어버려야죠. 없고 대신 이제 환송하면서 만약 코스토라는 원고 자체가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뉴슨스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어떻게 돼요? 법원에서는 상대방을 하여금 농장에서 어떻게 돼요? 농장에서 받침대를 생산하는 것을 중지 명령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뭘까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환송해서 파기 환송하는 거예요. 파기 환송해서 코스토가 승소하고 이 소송에서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 보니까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금 결국은 당신의 농장에서 그 생산을 중단하시오 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뭘까요? 농장에서는 어떤 손실이 하나도 없어요. 손실이 없어요. 손실이 없죠. 손실이 없어요. 왜일까요? 자, 보세요. 자, 코스토가 이제 승소한다 그러면 자, 피고의 농토라는 것은 결국은 당연하게 뭐 어떻게 돼요? 복숭아의 생산에 사용되죠? 당연하게 그 토지는 농지는 복숭아 생산에 사용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토지라는 건 당연하게 농촌 그대로 있을 거고 또 농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나무 그죠? 받침대 자체를 그 농지가 아니고 농지와 떨어진 그죠? 보셨어? 농지와 떨어진 그죠? 인접 지역에서 생산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주로부터 그냥 조립된 완전히 그 완성된 받침대를 구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입된 그 어떻게 해요? 받침대 자체는 결국 뭘까요?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위협이 될 수 없는 거 더 이상 될 수 없죠. 한마디로 트럭으로 말이죠. 이 복숭아를 끌어서 시장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갖고 가는 그죠? 그 외에는 플라스틱에 어떤 더 이상 위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뜻은 뭘까요? 한마디로 법원에서 소위 원고가 소위 플래슬리의 소위 농장의 어떤 그러한 그 생산활동을 농촌 생산활동 아니죠. 그런 생산활동을 중단시킨다 하더라도 아무 그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뭘까요? 농촌 지역에 그대로 우리가 농촌 지역에 그대로 우리가 이 땅이 있다 그러면 이 땅을 그대로 이용하고
나머지의 농지가 아닌 부분에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산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별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별 문제가 없고, 또 사실상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혹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박스를 사가지고 그냥 실어다가 우리가 그냥 시장에다 파는 그런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피고 입장에서 볼 땐 아무 그냥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소송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이런 purchasing pallet, 한마디로 이 받침대, 그죠? 복숭아 받침대죠. 받침대, 이 받침대 사는 것 자체는 소위 농장에는 전혀 더 이상의 어떤 위협이 될 수 없죠. 한마디로 복숭아를 끌어다가 시장에 팔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트럭을 구매하는 것 외에는, 그죠? 보다는 결국 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중요한 핵심들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판때기를 우리가 이제 소위 받침대를 만들고 생산했는데 그걸 하지 말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대안은 뭘까요? 하지 말라, 법원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대안은 어떻게 할까요? 자, 생산 안 하고 받침대를 다른 데서 사가지고 그대로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그냥 운송하면 끝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결과적으로 따지게 되면 프레슬리 입장에서는 전혀 뭐 어떤 위협이 될 내용이 아니다,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이제 받침대를 그냥 사가지고 그냥 운송을 하게 되면 뭐 그 받침대를 조립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생활 소음 같은 게 없어질 수 있겠죠. 먼지라든지. 하여튼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이제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 본 그런 판례의 내용이라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hard on the state니까 뭐 이게 형사사건 같으네요. 그죠? 프랭클린 스프링 코트니까 프랭클린 대법원 케이스고 케이스가 아주 짬짬하게 아주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케이스를 보게 되면 우리가 형법을 또 어떤 형사소송법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피고 자체가 미리암 하도니라는 사람이네요. 이 사람이 여성이네요. 여성의 그 강도 죄로 해서 소위 아마 유죄가 된 것 같은데 소위 그 검사 입증에서 이 블레디 케이스, 블레디 메릴랜드 케이스에 따라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그런 상고한 케이스예요. 상고한 케이스죠. 스프링 코트의 상고한 케이스다. 그러니까 하급심이 고등법원 입장에서는 그 유죄를 확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원심 법원도 유죄를 확정하고 고등법원도 유죄를 확정한 그런 케이스고, 대법원에 가서 결국 어떻게 돼요? 파기환송된 케이스죠. 여러분들이 이거 보게 되면 정확하게 법률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도니는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미리암 헤돈이죠. 미리암 헤돈이라는 사람이 창녀네요. 창녀였고 한마디로 자신의 그 고객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으로 고소됐어요. 한마디로 이 손님을 이제 위협해가지고 이제 돈을 갈취했다 해서 이제 고소된 사건에서 이제 유죄로 확정된 그런 케이스죠. 케이스다. 좀 여기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공판에서 어떻게 돼요? 이 팀 모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객이네요. 이 사람이 증언에 의하면 자신의 그 지갑에서 $1,000를 가져갔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제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일까요? 갈기갈기 찢어놓겠다. 그렇게 협박한 거죠. 아주 무서운 여성이네요. 하여튼 간에
이 강도라는 게 모텔에서 이제 일어났고, 또 사실상 뭐 이 모텔에 두 사람 들어가 있는 외에는 뭐 그 사건과 관련해서 뭐 다른 목격자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두 사람만이 이제 여성과 남성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모텔 주인이 증언을 하게 되면 모간이라는 사람하고 남자하고 하돈이라는 사람이 봤다 들어갈 때 이제 아무래도 모텔에 들어가려면 이제 두 사람이 있겠죠. 본 거고. 모간의 그 지갑에 보니까 야, 이 돈이 많더라. 그럼 완전히 그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지폐로 되어 있는 거죠. 지폐로 되어 있는 돈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또한 또 인근에 있는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죠. 컨비니언스 스토어의 인근에 있는 그 서점, 그죠? 직원이죠. 직원의 증언에 하게 되면 그 여성이 하더니 소위 그 강도를 한 이후에 그 가게로 들어가서는 이거 보니까 지갑에 돈이 많다라는 이제 증언도 있었던 거죠. 좀 많다, 그죠? 하여튼 강도라고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소위 주장된 소위 강도죠. 소위 강도다. 그러니까 하돈 입장에서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자, 이제 검찰 측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죠. 두 가지의 그 중요한 증거를 좀 삭제시켜달라. 서프레스니까 뭐 없애달라는 거죠. 뭐 증거로 채택 못하도록 해달라. 왜냐하면 수차례에 걸쳐서 경찰에 모간이 했던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없다. 그죠? 일관성이 없다. 모간이란 그 손님이죠. 모텔에 들어갔던 그 손님이죠. 두 번째, 그런 그 보부학적인 어떤 검증에 의하면 모건의 그죠? 지갑에, 그죠? 모건의 지갑에 하돈의 피고죠. 피고의 소위 그 핑거프린트가 발견된 게 없다니. 왜냐면 강도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지갑에 손을 대고 손을 잡고 일단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그러니까 이러한 지문도 없다니. 지문도 없다.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서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피고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런 단서죠. 그리고 이제 피고 변호사 입장에서 뭘까요? 이 공판에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수사관으로부터 그러한 내용 증거를 우리가 그 공판 이후에 알았다. 그리고 사실상 그 증거를 공판 전엔 한마디로 피고한테는 그죠? 제공된 게 하나도 없다. 제공되지 않았다. 한도 제공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형법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은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피고한테 유리한 증거는 뭘까요? 당연하게 우리가 피고나 피고 변호사한테 제공해야 되겠죠. 재판의 중요한 인권과 관련된 그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블레이드라는 게 바로 그러한 요건을 명시한 그런 판례죠. 그래서 이게 뭘까요? 수정법 제5조 14조에 의한 적법 절차에 따라서 당연하게 검찰 측에서는 당연하게 무죄가 될 만한 증거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없애도록 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그대로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된다. 그대로 우리가 공개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그러한 조항이 바로 수송법 제5조와 제14조에 관련된 적법 절차니까 뭘까요? 이 기본권이죠. 이 블레디 케이스에서 메릴랜드 케이스에서 확립된 판례죠. 또 그 이후의 의견에 의하면 정부의 입증 책임은 결국은 피고한테 소위 무죄 확정, 모든 중요한 무죄 확정 증거를 우리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고가 요청했든 안 했든 간에 일단 중요한 무죄 증거가 확보됐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세 가지 구성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뭘까요?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요? 아주 핵심적인 거죠. 이 증거가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피고한테 유리해야 되죠. 당연히 피고한테 유리한 그런 증거가 되고, 두 번째, 정부는 한마디로 의도적이건 과실로 있던 그 증거를 일단은 어떻게 돼요? 서프레스 해야 돼. 한마디로 이제 증거를 채택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췄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증거가 중요해야 된다. 증거가 스피커 앤 그린 케이스에서 나왔던 그런 판례는 어떤 증거는 중요하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죄냐 무죄냐 했던 증거의 핵심적인 증거가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뭘까? 두 번째 구성 요건을 봐서는 이미 그 사건이 검사나 하여튼 경찰에 의해서 그 증거가 일단 피고나 피고 변호인 모르게 감춰지고 일단은 법정에서 그죠?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돼야 되겠죠. 뭐 must have suppress니까 그 증거가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억제되고 자제됐어야 되는 거죠. 이미 그렇게 조치가 취해진 증거만이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유죄 증거가 이제 한마디로 유죄된 것들이 우리가 한마디로 이러한 기본권에 의해서 절차상의 하자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먼저 뭘 결정해야 돼요? 자, 그 증거가 첫 번째죠. 자, 피고한테 유리한 것이었나요?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자, prosecution witness는 거예요. 검찰 측이 불러들인 자기 편이죠. 이런 증인을 우리가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증거는 당연하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유리한 거죠. 당연하게. 그냥 prosecution witness를 우리가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당연하게 유리할 수 있는 유리하죠. 자기 편들이니까 자기 편들이 얘기하는 그죠? 검찰 측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법정에 세워가지고 증언을 시키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뭘까요? 거기엔 당연하게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증거들은 당연하게 검찰 측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자 봅시다. 그렇다면 지글리오 케이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이 케이스가 바로 첫 번째 원용된 케이스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사건이죠. 자, 이 증거는 뭘까요? 모관과의 어떤 경찰의 인터뷰 내용이 이제 증거로 되어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소위 그 자신이 하도니한 사람이 강도를 했다라는 그 어떤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진술 내용들이죠. 그죠? 이게 일관된 게 아니고 상반된 conflicting account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 면에 봐서는 뭐라 그래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얘기하면 또 어떤 때는 뭘까요? 자발적으로 하도니한테 돈을 줬다는 얘기도 하고 이러한 증거들은 결국 뭘까요? 모건을 그죠? 당연하게 증인이니까 증인을 당연하게 그죠? 탄핵할 수 있는 탄핵할 수 있을 수 있고 따라서 하도니한테 당연하게 유리할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러한 항변 사유 자체가 그죠? 이런 상반된 주장에 대한 진술 주장에 대한 모관을 우리가 그죠? 신문을 하게 되면 그죠? 신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하도나도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될 수 있다. 그와 같이 이 포렌식 에비던스라는 게 당연히 법의학적인 그요 뭐 예를 들어 지문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는 증거라는 게 당연하게 유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뉴트럴 팩파인더라는 건 뭐 기본적으로 배심원들이니까 자 하돈의 어떤 지문 자체가 모관에 소위 지갑이나 어떤 가방 지갑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